일단은 코아시아 이 종목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코아시아가 너무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야. 이민수의 경제 토크.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과 함께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근이 형은 뻔한 얘기 안 한다. 반도체? 그럼 반도체의 겨울을 지나고 있으니, 혹은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니 이런 얘기 안 한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접근 전략 자체가 그죠?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포커스를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모건스탠리의 조세무어가 작년 10월 달에 이미 해가지고요. 그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네요. 네. 반도체 분야에서. 네. 반도체 분야에서 뭐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파운드리로 간다. 네네. 그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현안 아닌가요? 그렇죠. 갈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협력 기업들과 이제 말 그대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느 쪽으로 먼저 주력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강화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네네. 칩 그 설계회사인가요? 거기서 뭐 수주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 전장이 또 뭐 지금 대세니까. 그렇죠. 전장이 그러니까요. 되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앞전에 썼던 2차 전지 전기차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전 수요나 뭐 물론 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IT 기기 그렇죠. 휴대폰, 노트북 그다음에 뭐 서버 이런 게 있지만 새롭게 부각해서 수요가 나는 쪽은 사실은 전장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신성장 동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시겠지만은 그 삼성전자가 그 전장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M&A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만도 인수했고. 그렇죠. 하만이 솔직히 그 재미를 좀 별로 못 봤었는데 참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어쨌든 M&A를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이게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나왔던 게 뭐 영국의 아미라든지 네덜란드 NXP라든지 대상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본 바는 M&A는 거의 뭐 사실상 포기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 될 얘기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있었는데 그죠? 삼성전자 대규모 M&A 설이 있었는데 요즘 쭉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냥 썰로 끝이 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쩐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암 같은 거 사면 좋지만 워낙 세게 부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NXP 같은 경우는 시총에다가 프리미엄까지 80조를 요구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도 2021년도인가 그때도 한 80조 요구했다가 이게 결렬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콧물이 나오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돼가지고 이렇게 재무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M&A는 포기를 하고 이제 그냥 국내 기업 육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다. 이게 내부 지침으로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별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그 현금성 자산이 4조 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가요? 별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4조. 현금성 자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를 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보기에는 현금이 되게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융통할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재고가 단기간에 지금 많이 늘고 지금 업황이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투자 쪽으로 이게 돈을 좀 자금을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M&A 쪽까지 쓸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재무 부담 때문에 뭐 M&A보다는 이제 국내 기업을 이제 육성하는 쪽으로 협력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P라든지 설계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 이쪽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 쪽으로 확장을 좀 짓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을 이제 육성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육성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서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뭐 일본 쪽으로 후공정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 파운드리 쪽으로 육성하려고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M&A를 포기한 이유가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재무적인 부담 그리고 예전에 하만이 뭐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지만은 아마 더 큰 기대를 제가 볼 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마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M&A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또 근거가
2019년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를 하면서 국내 페미스하고 DSP 업체들과 협력 확대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어떤 연장선상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국내 그래서 팹리스 업체들 DSP 업체, DSP는 뭔데요? 디자인 솔루션이요. 디자인- 가오칩스 같은 회사들. 네? 아, 가오칩, 디자인 네. 솔루션 네네. 프로바이더인가? 그리고 뭐. IP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 그 넥스트칩 같은 회사들 그리고 설계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픈리치 테크놀로지 네.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사업 쪽으로 이제 강화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뭐 설계자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을 협력하고 또 국내 기업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자산을 받아와 가지고 생산을 하는 이제 파운드 쪽으로 강화를 하고 또 후공정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스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집중을 하는데 엑시노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엑시노스 오토 8890 같은 경우는 현재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 이쪽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엑시노스 오토 B라는 게 이제 새로 축기 출고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BMW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언론 보통에 나온 보면 추측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량 반도체 쪽으로 이 완성차 기업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해외 쪽 기업들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딜렉이라는 매체를 좀 참고를 했는데 현대차하고도 이제 협력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다스란지 인포테인먼트 이쪽으로 이제 협력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핵심 칩 설계란지 생산을 이제 삼성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그 한참 이제 그 정의선 회장하고 그다음에 정의선 맞죠? 네. 정의선 회장하고 현대차 그다음에 네, 하고 이종희 회장이 계속 만나고 했었잖아요. 네, 네. LG 구광모도 만나고 서로 네네. 이렇게 막 그때 반도체 그 뭐 배터리 때문에도 그렇고 뭐 어쨌든 자주 만났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만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내피셜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예. 이게 활성화시키고 육성을 해 나간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아다스란지 IVI 인포테인먼트 이게 핵심 칩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 형태로 삼성 파운드리 5나노에서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OC 사회 간접 자본인데 비슷한 내용이니까 단어가 많네. 그런데요. 시스템 온칩이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시스템 온칩 형태로 삼성 5나노에서 이제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아다스용 핵심 칩은 개발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한 5월달, 6월달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커넥티비티 칩 설계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요건 이제 또 국내 기업들 IP 쪽으로 맡기겠죠. 근데 어느 쪽으로 맡겼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따 종목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알고 있는데 얘기 못 한다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아니에요. 해준다. 다 오늘 저는 여기 와서 다 퍼주고 갑니다. 다 공개. 남는 거 없이 다 퍼주고 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저 부산 여담이지만 부산에 저기 형대 가면 다 퍼주는 집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형 들어가 뭔 집인데 뭐. 거기 이제 해산물 집이에요? 안하고 네. 회, 네. 오징어회 이런 것들인데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그런 꿀팁 좋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네. 가운데. 제가 이게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던 데였거든요. 회도 굵직하게 잘 썰어주니까 좋아요. 어디 가서 눈탱이 절대 안 맞습니다. 거기 가시면 돼요. 좋아요. 네. 제가 어쨌든 얘기가 세버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 칩 설계를 현재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게 칩 설계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2025년, 2026년도 쪽에 이제 현대차 고우평 제네시스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탑재가 뭐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해외 완성차 업체들과 그리고 국내 현대차 쪽으로 이제 협력을 진행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을 말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네. 이런 건 다른 데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네. 우리 네. 그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삼성전자는 네. 이렇게 말할게요.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먼 미래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러려고 했더니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당혹스러웠는데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 이걸 주목해야 된다, 그죠? 포커스는 그렇죠. 그래갖고 쭉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고, 그럼 어떤 기업이 그와 관련돼 있어서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냐? 그게 이제 네. 방점이잖아요. 네. 일단은 코아시아. 코아시아. 이 종목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코아시아가 너무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코아시아가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DSP 전문 회사인 코아시아 셈이라는 발음이 좀 세네요. 코아시아 셈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셈이. 네, 코아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셈이란 게 세미컨덕터니까 반도체 줄임말이에요. 셈이. 네. 그래서 이 회사가 2020년도 4월달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DSP로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현대차 관련돼 가지고 엑시노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엑시노스 오토의 국내외 유일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 회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잡고 난 이후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75조밖에 안 됐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62억으로 더블 이상 갔거든요.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추산이지만 250억이 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고 뭐 여기만 보면은 뭐 엑시노스 수혜주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요. TSMC 고객사를 뺏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TSMC 고객사 스쿠에아루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로 유치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예뻐 보인다는 얘기 그 얘기구나. 네, 이 DSP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까지 주는 거죠. 영어까지. 그러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그래서 스쿠에아루토 이것도 회사 발음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회사가 시스템 반도체 턴키 과제 전략적 협약까지 이제 코아시아와 협력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코아시아가 이 회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코아시아가 삼성 파운드 쪽으로 이제 고객을 유치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회사인 암바렐라.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다들. 그러니까요. 암바렐라도 고객을 유치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코아시아가 작년 10월 달부터 칩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칩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삼성 파운드리 오나노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까지 유치해 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삼성업자 입장에서 얻고 다녀야 돼요. 네. 얻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코아시아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요즘 이제 방송하면서 건너 귀에는 들었는데 네네. 사실은 코아시아 사실 죄송합니다만 네. 뭐 기업 이름만 보면 뭐 이렇게 첨단 반도체 네. IT에선 디자인하우스 같은 느낌은 네. 들난단 말이에요. 네. 코아시아 네. 그랬는데 네. 이 회사가 되게 그런 스토리가 많구나. 코아시아 관계자분들 정말 죄송한데 코아시아 이러면은 좀 약간 듣보잡 같아요. 그러니까. 네. 듣보잡 같은데 어쨌든 이런 회사였어? 그러게요. 듣고 나면은 이런 회사였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네. 보니까 저도 이제 생소해서 보니까 원래보다 기본제 본업 자체는 카메라 모듈 이게 사업이 바뀌었지 뭐 지금 카메라 모듈 비중이 제일 많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LED 시스템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많지 않아요. 네, 많지 근데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는 어쨌든 아까 그 자회사 단에서 그거를 네네, 주로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이 회사보다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아시아 세미라는 이제 자회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코아시아 입장에서는 코아시아 세미가 정말 이뻐 보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코아시아가 너무 이뻐 보이고 뭐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아시아는 이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종목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맞아요. 이제 SFA 반도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공정 쪽은 이 회사를 좀 보고 싶은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사트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 조립, 테스트, 모듈까지 일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외주화 물량을 다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FA 반도체 천안 공장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 14개 산단 발표하게 되면서 천안이 미래차 단지로 들어간 거 아시죠? 몰라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동산이 지금 좀 들썩이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와 연결고리가 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이 아니죠. SFA 반도체 충남 천안 1공장 그리고 2공장이 있는데 1공장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공장 같은 경우는 스템 반도체 패키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장은 메모리, 2공장은 비메모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1공장의 그 고객사가 빵빵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다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2공장은 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1공장 메모리를 이제 이웃작 오사트를 맡기고 있는데 비밀적도 당연히 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신뢰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요 회사를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공장이 적자가 나다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흑자 전환된 이유가 오토모티브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요 효과를 이제 톡톡히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올해 그 SFA 반도체 실적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천안 2공장을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기업이 또 있어요? 제가 원고만 준비한 게 아니라 또 제가 준비했죠. 네. 그래서 이제 네페스 아크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 PSK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페스 아크. 네네.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PSK. 잠깐 적어야 돼요. PSK. 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스. 네. 그리고 네페스 아크도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도 신임 대표가 왔는데 이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이름이 어디 기억이 안 출신, 나는데. 어디 출신인지만 알면 돼. 삼성 출신입니다. 네페스 아크.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네페스 아크는 이제 그 웰퍼 테스트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 쪽. 그러니까 SFA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네페스 아크는 전력 반도체 이렇게 보시고 네. 그래서 네페스 아크는 기억났습니다. 정철이 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요 분을 네페스 대표이사인가요? 그쪽으로 선임을 하셨거든요. 또 그냥 많은 연봉을 주고 그냥 되고 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페스 아크도 주목을 해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아시아 오늘 인상적이었고요. 네. 코아시아나 SFA 반도체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일봉 보면 좀 오르긴 네, 했는데. 요거는 이제 네. 조정 이제 좀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서서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SFA 반도체도 단계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21선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21선이 한 5,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5,000원 위에서 아마 좀 지지력이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2는 코아시아, SFA 반도체 그리고 2+ 보자 네페스 아크, PSK, 하나 마이크론, 4, 하나 머티리얼즈 2+4. 2+4 네. 2+4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이제 또 좀 다른 시각으로 삼성의 이제 차량용 네네. 반도체 뭐 얘기를 풀어서 반도체 주목할 기업들 네네. 정태근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